재고주택은 고정되어 있는 물량이잖아요. 움직이는 물량은 1년에 우리가 매매에 거래되는 양이 63만 호예요. 반이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영향이 50%예요. 3%가 아니고요. 50%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도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면은 앞으로 좀 미분양이 뭐 다시 증가하거나 뭐 이럴 상황은 좀 희박할 확률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좋아지면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재고주택보다 신축이 네. 어쨌든 무조건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요 몇 달 사이에 늘어날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내년 중반 후반부터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거기에 미분양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럼 미분양이나 이제 매물 증가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공급 부족 쪽이 더 좀 중요한. 네, 단기적인 영향은 그쪽이 맞는데 네. 우리가 긴 시간을 2, 3년 시간을 두고 보게 되면은 공급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의미를 크게 두시지 마시라. 그럼 내년 정도에 이제 뭐 중반기 이후에 매매 전세 월세는 지금보다는 다 좀 높을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저는 하반기 정도 중하반기 들었어. 네. 그때쯤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높을 가능성이 있다. 네, 특히 전세는 아마 변화가 꽤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서울의 뭐 강남 같은 데들은 전세가 막 입주장인데도 막 전세가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지금 시장이 막 다르게 움직이곤 있는데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집값 반등이 일어나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전혀 아닌 데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댓글이 두 종류예요. 보면은 우리 집 엄청 많이 올랐다. 막 전세 살고 있는데 막 집값 많이 올랐다 이런 분도 있고 우리 집 하나도 안 올랐는데 지금 집 보러 오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반등이 일어난 지역하고 뭐 반등이 뭐 아직 뭐 소식이 없는 곳 이 차이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선호도의 차이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급지가 지금 반등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 전국적 공통적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우리가 구축 아파트, 지방 구축 아파트는 거의 반등 못했거든요. 수요가 그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최소한 돈을 가지고 최고 좋은 것부터 선택해야 되니까 네.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싼 것, 많이 떨어지는 것, 좋은 것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1급지라 하는 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그냥 살기 좋은 동네. 네, 살기 좋은 동네고 내가 원하는 지역이고 내가 자금에 대비해서 가장 좋은 곳이죠. 그런 것이니까 그 지역에서 선행 시장이 있는 곳 그런 곳이죠. 네. 이게 뭐 꼭 뭐 서울 뭐 강남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뭐 대구도 뭐 이제 제일 좋은 동네, 네. 뭐 광주도 제일 좋은 동네 맞습니다. 이런 데부터 반등을 네. 했다는 네. 거고 네. 아직 그런 데가 아닌 데는 아직은 좀 반등세가 좀 약하다. 약하다. 예. 그렇지만 요게 이제 조금 지나면은 반등이 같이 좀 같이 일어날 수 있죠. 공급이 줄고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은 네. 지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가 아파트가 선택될 가능성도 꽤 크거든요. 대출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가능성 꽤 크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 꽤 큽니다. 저가 아파트도. 왜 제가 이거 여쭤보냐면은 네. 이제 요즘에 시장이 뭐 양극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은 더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소장님 의견을 들어보면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네. 보이네요. 근데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만으로도 경쟁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지방은 인구가 줄고 네. 수요가 줄고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조금 나타나는 지역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빌라 시장 벌써 도태되가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나중 되면은 저가 아파트 시장 오거든요. 그럼 점점 이제 확대되니까 지방 시장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수도권 시장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아파트 시장 괜찮다. 아파트냐 아니냐. 예. 그러면은 뭐 서울 기준으로 이제 말 나와서 여쭤보면은 서울은 뭐 빌라나 뭐 오피스텔 투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조금 지금은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예,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재건축 재개발 된다는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매가 성장할 수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 빌라나 오피가 대표적인 상품인데 네. 그런 상품들이 전세 사기 대상이 되고 위기가 터질 때마다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매가 성장이 안 돼서 나온 상품이거든요. 네. 그거는 월세로 가야 될 상품입니다. 근데 그 임대 놓는 분들이 그게 이제 매가 상승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세 놓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수요가 붙으니까 이게 시장에서 어떤 상승이 안 되는데 문제 일으켜서 이게 전세 사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걸 빨리 월세로 전환해야 돼요. 그 월세가 맞는 상품이에요. 약간 상가같이. 예. 네. 월세로 가야 될 상품인데 원래 지방에 가게 되면은 매가 성장이 안 되게 되면은 전세 가율이 딱 붙거든요. 그 매가 성장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지방 시장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전세 가율이 벌어졌다는 건 자체가 성장이 되는 지역이고 되는 상품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붙었다는 거는
성장이 안 된다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오피나 빌라는 딱 붙잖아요. 네. 그게 성장 안 된다는 증거거든요. 거기에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오피하고 빌라에 왔지만 다음에는 저가 아파트로 옵니다. 다음 시장은요. 네. 그래서 거기 타겟이 되기 때문에 빨리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야 될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위기가 터지니까 빌라가 급속도로 월세로 바뀌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임대인도 아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그거는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놔두게 되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그걸 모르거든요. 시장의 전반적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필요해서 그건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전세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세도 있고 뭐 우선 싼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노출되니까 이거는 빨리 월세로 전환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월세를 또 싫어하잖아요. 네, 싫어하죠. 그런데 또 이제 가뜩이나 내가 자산도 적은데 월세 가면은 또 너무 세니까 그냥 또 전세 대출해주고 보증해주니까 그냥 빌라 같은데 들어갔다가 네. 이제 시세 한번 흔들리면 바로 이제 전세 사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근데 높은 전세 우리 전세가율 높은 지역들은 네. 이제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전세가율 뭐 60%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20%를 월세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공시가격으로 이제 네. 법제화를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임대인도 안전해요. 근데 요 얘기 들으면 임대인분들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네, 임대인도 안전하고 임차인도 사실은 사실 그렇죠. 네, 서로가 두 분 다 위험에 빠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위험에 빠지기 사실 막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좀 봅니다. 근데 이제 네. 또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또 이제 뭐 대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월세 주고 이런 것들이 또 쉽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하게 전세를 좀 주시고 또 전세가 막 급등하니까 매매가도 또 같이 올라갔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했는데 앞으로는 좀 쉽진 않겠네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벌써 빌라라는 시장을 짓지도 못해요. 시민 아무도 안 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서울 수도권까지 밀려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굳이 지금 시장에 남아 있는 빌라는 어쩔 수 없지만은 네. 새롭게 이제 직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역적인 양극화도 뭐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렇기보다는 약간 아파트냐 비아파트냐의 양극화가 조금 더 상품에 대한 양극화가 있는 이제는 좀 더 네. 심해질 수도 네. 있다. 네. 네, 그럼 또 요것도 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너무 이제 언론에서 뭐 이제 뭐 두 가지를 다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상승한다는 거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상승한다는 거에 믿음이 가는 막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락을 바라는 분들은 또 하락 관련된 기사들도 뭐 같이 나오니까 같은 날 같이 나오니까 이거 요즘에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요즘에 뭐 어떤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뭐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건 좀 약간 좀 가짜 뉴스에 가깝다.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잘 안 보려고 하는데 네. 가끔 한 번씩 봐요. 네. 보는데 통계 해석은 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누구를 비판하자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재고 주택이 지금 재고 아파트가 1,100만 호쯤 돼요. 근데 1년에 평균 입주 물량이 31만 호에서 2만 호 돼요. 그러면은 2.6%에서 3%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입주 물량의 영향이 3%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재고 주택은 고정돼 있는 물량이잖아요. 움직이는 물량은 1년에 우리가 매매 거래되는 양이 63만 호예요. 반이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영향이 50%예요. 3%가 아니고요. 50%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1,100만 호가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안 나오는 물량이 안 나오는 많다는 물건이에요. 거죠. 움직이는 물량은 63만 호예요. 어차피 안 판다. 안 판다. 다 재고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집에 차가 두세 대씩 있어요. 네. 움직이는 물량이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네. 집에 있는 차가 그렇죠.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잖아요. 주차장에 있는 거는 뭐. 네, 그래서 물량이 나와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나오는 물량은 거래량이에요. 네. 거래량이 정확한 수요입니다. 그 1년에 63만 호가 평균 거래되는데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매물량도 들쑥날쑥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매물량이 지금 50몇만 호 될 거예요. 네. 제가 어제까지 시작했는데 1년에 우리 63만 호 거래돼요. 1년이면 다 없어지는 물량이에요. 네. 거래만 되면은 그 많다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물론 그렇게 안 되겠죠. 물론 계속 매물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많다 적다의 판단이 굉장히 단정짓기 어렵다는 거죠. 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입주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더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요인인데 네. 우리가 그거를 좀 약간 좀 간과하고 있는 네. 거다. 실제로 보면 이제 1,000만 중에 몇만 이게 아니라 한 5, 60만 중에 몇만이기 때문에 실제 영향이 엄청나게 더 크다. 그게 뒤로 모이면 더 크죠. 그럴 수 있죠. 30만이고 뒤에 더 적고 모이면은 이게 모이게 되면은 엄청나 크게 영향을 줘요. 왜냐면 짓고 싶다고 바로 질 수 있는 네,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3년 누적 공급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3년 누적 입주 물량 네. 이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26년까지는 네. 지금 어쨌든 좀 부족한 구간이다라고 네.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요거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뭐 내년 경제 뭐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이 결국에 이제 집값에 반영이 되는 건데 내년 경제 성장 안 좋은데 어떻게 집값이 상승하겠냐? 사줄 사람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장기적인 전망할 때는 가능한데 단기 전망할 때는 쓸 수 없는 통계거든요. 우리가 자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겁여가 있다고 바로 집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겁여가 축적이 돼서 자산이 돼야 되고 네. 또 대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거가 똑같이 단기 전망할 수 있는 통계가 있고 장기 전망할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낮다고 해서 집값 내년 떨어지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외부의 충격이 뭐 IMF나 금융위기 같은 큰 충격이 온다면 모르겠지만은 뭐 내년에 또 뭐 경제가 나빠지면 또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있으니까 그거는 뭐 크게 영향이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걸 가지고 우리 예측한 거는 그렇게 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대출 규제까지 좀 하려고 하고 특히 네. 뭐 이제 요즘 나오는 건 뭐 전세 DSR 걸겠다 뭐 어떻게 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뭐 하여간 대출을 받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좀 적게 해주려고 지금 가계부채 줄이겠다 이런 정책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시장에서 대출량이 좀 감소하거나 이러면은 집값을 좀 상승시키는 여력은 좀 빠지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어떤 압력을 가는 것은 약해지죠. 근데 네. 이제 영원히 집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럼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거든요. 기존에 있던 어떤 적금을 낀다든지 뭐 네. 어떤 이렇게 하거든요.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아니면 이제 사금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친척 부모님 대출. 우리가 옛날에 전세 자금 대출 안 나올 때 대부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부모님 도움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네, 다 네. 거의 100%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스스로 찾아가거든요. 집이 만약에 내가 살 수 없는 능력이라면 그러면은 대출 줄면은 고가 아파트 시장보다는 저가 아파트로 해서 시장 움직일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시장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저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DSR 나오게 되면 DSR 축소되게 되면은 네. 저는 시장 영향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DSR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죠. 네. 예, 투자자들은 전세에 끼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네. 시장 영향이 좀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소형 아파트, 뭐 저가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좀 상승세가 보이면 이게 또 약간 뭐 밀어올리기 식으로 약간 뭐 중가나 뭐 고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 이동 수요가 있으니까요. 늦게 올라가면은 또 다시 그걸 이용해서 또 다음 지역이나 다음 상품이나 더 좋은 상품 다음 더 좋은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24년에 오기에는 좀 24년이 좀 빠릅니다. 너무 빠르고. 네, 빠릅니다. 그래서 25년, 26년쯤 되면은 조금 더 활발해질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어쨌든 지금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오히려 지금이 어떤 뭐 매수 타이밍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저는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실거주자분들은. 네. 근데 투자자분들은 지금 취득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요. 실수요자분들은 가격적으로 보면은 가장 낮은 가격이 지금 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사실아. 그리고 25년, 26년 되게 되면은 공급 줄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분양권 선택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수도권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좀 애매한 시점이에요. 사실은요. 아직은 좀 아주 애매한 네, 시점이다. 단기 시점은 괜찮은데 중장기 시점은 조금 애매하다. 그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애매한 이유는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살아. 네. 이 말의 의미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26년, 27년 가게 되면은 시장에 조금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갔다가 26년쯤에 팔아야 되는데 네. 그때 조금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안 좋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지금은 한 2, 3년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 오게 되면은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에요. 네. 네, 수도권 시점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에 조금 더 기회가 기회가 있다. 있고, 예. 그 이유는 지방은 많이 빠지고 아직 뭐 회복도 안 됐고. 그런 것도 있고 지방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 상승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게 지방은 수익률에 대한 조건은 다 맞춰져 있고 단지 주거 부족만 나오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고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건이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한 개는 주거 부족이어야 되고 하나는 수익률인데 지금 수익률이라는 조건은 깨져 있고요. 네. 주거 부족은 약간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안 되면은 투자자가 제일 안 들어오거든요. 그 전세 가격이 낮기 때문에
투자자가 밀려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시장이 계속 끌고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뒤에 시장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예. 그 지방은 보통 이제 뭐 오를 때 물론 뭐 실수요자들도 막 사지만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서울에서 뭐 버스 타고 와가지고 막 몇십 채 사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뜨고 막 그러는데 네. 지금 그 다주택자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 지방의 어떤 그런 좀 활성화 이게 좀 동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네. 다주택자분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 해도 그 일시적인 효과고요. 마중물 역할 정도는 하지만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실수요자분들이 하거든요. 네.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제가 한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수요가 있잖아요. 저는 수요 공부만 지금 내가 한 십몇 년 했어요. 수요는 세 가지 수요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늘어난 수요가 있고요. 이 가구수 증가예요. 네. 시장의 어떤 구조에서 만든 수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늘어났다가 전세를 들어가거나 아니 분양을 해서 기다리는 수요가 있죠. 네. 그러면은 기다리는 수요가 있는데 그 구조에서 만든 수요가 있어. 뭐에다 나오거든요. 그 수요가 훨씬 많아요. 늘어난 수요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환경에 맞는 수요예요. 지역의 환경에 맞는 수요예요. 이거는 광주하고 대전에서 명확하게 구분돼요. 광주하고 대전하고 인구가 거의 똑같아요. 광주가 142만이고 대전이 144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거의 똑같아야 되는데 광주 수요가 더 많아요. 그거는 지역 환경이 만든 수요예요. 광주가 지역에서 제일 어떤 사람들 끌어모으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재고주택도 광고가 훨씬 더 많아요. 집을 지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든 수요가 그게 뭐냐면 거래예요. 그 거래량이 정확한 수요예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광주보다 대전 수요가 적고요. 광주 좀 더 많고요. 근데 충북하고 강원은 인구가 거의 비슷한데 거래량도 똑같습니다. 투자자 많이 들어갔잖아요. 충북도 네. 들어가고 강원 들어갔는데 그거 똑같이 똑같다니까요. 그거 뭐 짠 듯이 똑같아요. 네. 그거 왜 그러냐요. 근데 결국엔 투자자도 일정 부분만 역할을 하는 거지 전체 거래량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수요라니까요. 하긴 생각해 보면 외지인들이 막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쟤네들 왜 저러냐 저거 오르지도 않는데 하다가 오르면 이제 그때 네, 오 맞습니다. 하면서 네,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외지인들이 와서 사도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팔거나 전세를 놓아야 되잖아요. 네. 결국은 그 지역 수요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 어떤 뭐 규제나 이런 거랑은 뭐 약간 마중물 역할을 좀 막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대세의 어떤 흐름에 네. 뭐 그 규제가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 네. 근데 환경이 상생이나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또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뭐 대구 아무리 사도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전세가 안 놓이니까 못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 그 지역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